바이든이 와가지고 선물 보따리를 가득 안고 홀라당 집에 가버렸는데 우리는 과연 뭘 얻었나? 네, 얻은 게 없습니다. 네. 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의 방한 2박 3일 일정이 끝났는데요. 의제가 있는 회담은 없었고요. 검찰총장에서 대통령이 된 개인사와 반려동물 이야기 등 사담 수준의 화담만 있었습니다. 네, 결국 바이든 대통령은 삼성전자를 비롯해서 현대차그룹, 하나그룹 등 국내 대기업들로부터 추가 투자 등을 약속받으며 경제적 성과를 얻은 반면 경은 얻은 것보다 잃은 것이 더 많았습니다. 특히 미국과의 동맹을 공고히 하면서 인도태평양 경제 프레임워크 IPEF에 적극 참여하기로 한 만큼 대중관계가 악화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이든은 투자 다 챙겨갔어요. 현대, 사실 정의선 회장, 현대차 회장하고 단독 회담을 하더라고. 윤석열하고는 회담 안 했어요. 그냥 환담. 아까 말한 것처럼 농담 따먹기, 이런 거, 개 이야기 이런 거 하고, 정의선하고는 50분간 무슨 단독 회담을 했나? 그래가지고 또 100억 달러? 추가 투자 받아가고, 하여튼, 받을 수 있는 거 엄청 많이 받아가. 근데 우리나라 뭘 받았나? 없어요. 그냥 한반도 위기를 받았습니다. 진짜. 진짜. 웅평이 어떻게 보십니까, 이번에? 네. 제가 사실 오늘부터 새롭게 또 충북TVN에 아침 8시 30분, 전화 연결을 또 시작했거든요. 매주 월요일에. 사실은 저는 경 정권이 들어서고 나서는 경과 관련된 아이템은 아예 선정을 안 합니다. 제 입에서 절대 그 사람 이름 뒤에 대통령자를 붙인 적이 없습니다. 안 붙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내용을 피해 가는데 도저히 안 할 수가 없는 상황이어가지고 어제 스트레스를 정말 극강으로 받았어요. 원고 보통 쓰는데 그렇게까지 시간이 안 걸리는데 이걸 다 봐야 되는 게 너무 스트레스더라고요. 사실 문재인 대통령 때는 문재인 대통령의 어떤 해외 순방이라든지 정상회담 같은 내용 전달하는 게 되게 사명감을 가지고 했거든요. 왜냐하면 국내 기레기들이 잘 보도를 안 하고 잘못 보도하고 이런 것들을 어떻게든 바로잡기 위해서 막 했는데, 심지어 그때는 문 대통령이 가장 잘 대우를 받았는데 네. 기레기들은 패싱 당했다고 맞아요. 그 진짜 난리 굿을 했거든요. 네. 근데 이번에는 바이든이 진짜 대놓고 나는 조롱했다고 봅니다.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대놓고 무시를 한 거고요. 우리나라 국격이 하루아침에 바닥으로 곤두박질을 친 거고 전 세계를 상대로 그거를 보여줬어요. 그래서 아마 충격받은 다른 나라 사람들도 꽤 많을 것 같아요. 어쩌다 한국이 저 지경까지 됐나. 자, 일단 이 바이든 대통령의 이 인스타거든요. 이게 미국 국가 나오는데 한국 대통령이라는 사람이 여기 손을 올리고 있네? 세상에. 박병석 국회의장 안 하고 있잖아. 다른 여기 사람도 우리나라 사람 같은데 이거 안 하고 있잖아. 우리나라 사람으로 보이는 다 안 하고 있는데 지 혼자 이러고 있는데 이걸 사진을 찍혔어. 근데 중요한 거는 바이든이 이거 자기 인스타에 올렸다는 거예요. 이게 뭐냐? 야, 얘 봐라. 이거야 진짜. 얘 바보. 얘 바보다? 바보야. 바보야. 아니 왜냐면 설사 이거 잘 몰라가지고 실수를 할 수 있어도 외국 정상이 대놓고 얘 실수했지롱 하는 걸 보여주진 않거든요. 진짜. 근데 심지어 저는 이 사진이 되게 의도적이라고 생각하는 게 박병석 의장을 만약에 잘랐으면은 이 사진에 대해서 사람들이 어쩌면 이상하다는 생각 못했을 수도 있어요. 뭔지 몰랐을 수도 있어요. 근데 바이든이 의도적으로 박병석 의장까지 같이 넣었어요. 이건 뭐냐면 박병석 의장처럼 해야 되는데 그걸 못했어 라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일부러. 자, 틀린 그림 찾기 하는 식으로. 그러니까 정말 바이든은 능구렁이거든요. 진짜 능구렁인데 대놓고 이런 식으로. 아마 경 쪽에서는 어머 바이든 대통령이 나 만난 거 좋아가지고 사진을 올렸네? 이렇게 할 겁니다. 그 수많은 사진 중에 고른 게 이거라니까. 물론 사진 3개인데 그 3개 중에 하나가 이거예요. 그 수많은 사진 중에 삼성 간 거 이런 거 다 엄청 많은데 이걸 골랐다니까?
네. 자, 그래서 제가 오늘 방송에서 신랄하게 까졌어요. 예. 뭐라고 깠습니까? 예. 아, 속이 시원하네. 조금 있다가 KBS 가서 또 깔 예정인데요. 왜? 난 평론가야. 난 비평하는 직업이야. 네. 왜? 그래서 왜 까면 안 돼? 나 깔 거야. 내 직업에 충실할 거예요. 네. 자, 일단 첫 번째로 제가 그 얘기를 했어요. 외국 정상이 방문을 했을 때 그 사람의 행적을 따라가면 그 사람의 목적이 보인다. 사실은 정상 외교라는 건 실제로 그 사람이 와가지고 둘이서 그 자리에서 자, 우리 이제 시작해 봅시다 라는 건 1도 없다. 실무진들 사이에 이미 모든 것들이 다 결정이 된 다음에 마지막으로 사인하기 위해서 오는 거다. 그런데 바이든은 미 공군기지에 도착하자마자 어디부터 갔느냐? 평택 삼성 반도체 공장부터 갔다. 삼성부터 갔죠. 예. 원래는 그날에 도착하면 그날에 정상한테 인사를 먼저 하고. 그러니까 그죠? 이런 경우에요. 예를 들면은 정상적인 케이스라면 먼저 정상을 만나러 가요. 또는 정상과 만나는 그 시간대가 뒤로 밀려 있으면 첫 번째는 우리가 왜 새로운 사람을 만났을 때 아이스 브레이킹이라고 하잖아요. 외교적으로도 아이스 브레이킹 타임이 있어요. 이건 어떤 식으로 하는 거냐면 우리 문재인 대통령님이 다른 나라를 방문했을 때 어떤 일정부터 시작하셨는지 그 일정을 따라가면 알 수 있어요. 제일 먼저 우리가 방문하는 나라와 우리나라 사이에 접점이 될 만한 장소라든지 사람이라든지 그런 행사를 일단 먼저 해요. 그렇죠. 그러면은 그게 우호적인 분위기가 형성되면서 아, 우리 양국 간에 이렇게 뭔가가 있어, 끈끈함이 있어 이런 식으로. 문 대통령은 뭐 다른 해외에 나가면은 뭐 6.25 참전 용사를 그렇죠. 만난다던가 그런 식으로 먼저 하거나 아니면 정상을 먼저 만나거나 둘 중에 하나거든요. 둘 중에 하나죠. 근데 이번에는 그 어떤 것도 하지 않고 삼성 먼저 갔다는 거예요. 네, 심지어 거기서 이제 경을 만났죠. 근데 내가 볼 때는 네. 경이 딱 쫓아간 거죠. 야, 이거 나 혼자 있다가는 그냥 털리겠는데? 안 그래도 털린 거 아는데 경이 생각이 없었지만 이건 따라가야 됐었는 거예요. 왜냐면 그렇죠. 아무리 생각해도 왔는데 대통령한테 인사도 안 하고 바로 삼성 그 공장으로 간다는 게 말이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윤석열이 억지로 간 겁니다, 제가 볼 때. 자, 근데 중요한 건 거기서는 경이 오든 말든 바이든이 때는 상관이 없어. 없었어요. 자,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회담을 굉장히 여러 형태의 회담을 하긴 했지만 단독 회담은 없었어요. 그냥 환담. 그러니까 회담이라는 건 뭐냐면 주제를 가지고,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주제란 실무진 차원에서 사인을 할 것들에 대해서 진짜 사인을 하는 시간인데 사실은 그게 없었다라는 건 뭐냐면 경에게 어떤 그 결정 권한도 없다라는 걸 명실히 보여주는 것뿐만 아니라 미국 역시도 너네 대통령한테 우리가 받을 건 없어, 허락받을 건 없어예요. 예, 없어요. 그리고는 이제 바이든 아마 그랬겠죠. 야, 근데 너 저기 내가 문재인 대통령 안 만나면 너희들 퍼준다는 거 있잖아. 그래서 그거 이제 퍼주는 거 맞지? 라는 식으로 아마 굉장히 기분 좋은 그 확인받는 시간들을 가졌을 겁니다. 자, 그리고 공동 성명을 발표를 했는데 이 공동 성명 내용이 뭐 그렇게 특별할 건 없는데 여기서 이제 지켜봐야 되는 게 눈여겨봐야 되는 게 바이든이 와서 계속 반복적으로 얘기한 게 뭐냐면 글로벌 공급망으로서의 역할이란 얘기를 계속해요. 이건 뭐냐면은 우리가 송작가 TV에서 계속 얘기했다시피 미국은 중국과 거리 두기를 위해서 한국이 중국을 대체해주기를 간절히 원하고 있지 않습니까? 너희들이 정권이 바뀌었건 나발이건 우린 그건 모르겠고요. 우리가 필요한 건 그거니까 그거 할 생각이나 해! 라고 못 박은 거예요. 그리고 거기서 또 하나가 뭐냐면 사실은 이전에 한국은 다른 나라를 가건 또는 다른 정상이 우리나라에 오건 가장 핵심 의제는 뭐였냐면은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였어요. 항상 그게 우선이었어요. 이걸 달성하기 위해서 나머지 경제 협력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사실은 이걸 달성하기 위한 카드로 사용됐어요. 근데 이번에는 완벽하게 이 부분이 뒤로 밀렸어요. 밀리면서 없어졌죠. 없어진 게 아니죠, 사실은.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는 사실 문재인 대통령 때도 이걸 부각시켜가지고 사실 이거 문재인 대통령이 중재자로서의 역할을 하는 것, 그리고 버락 오바마 행정부 때 같은 미국 민주당입니다만 대북 강경책에서 완전히 돌아섰죠. 그러니까 우리는 대화를 우선시하면서 우리 정부가 남북 경제 협력 확대하겠다. 그러면서 우리는 평화 프로세스를 이렇게 밟아가겠다라고 명확하게 얘기를 했고 거기에 대해서 미국 민주당이
1도 반대라든지 안 돼라는 비토권 행사 없이 전향적이고 고무적인 태도로 동조를 하던 상황이었습니다. 근데 이번에는 그렇죠. 그게 완전히 뒤집혀가지고 잘 모르겠는데, 그러니까 예전에 오바마 행정부 때의 그 강경 정책으로 돌아간 듯한 모습을 보였어요. 그렇죠. 지금 오바마가 박근혜 대하듯이, 그리고 트럼프가 아베 대하듯이 그렇게 대하고 있어요. 윤석열은 그런 꼬라지, 아베, 박근혜 이런 꼬라지를 당하고 있는 거예요. 전 네. 세계적으로, 공개적으로. 그러니까 실제로 이제 다시 이제 실제로 어떻게 할 것인지는 지켜봐야 되지만, 중요한 건 뉘앙스를 그렇게 풍겼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긴장감을 높이는 행위인 거죠. 그러니까 실질적으로는 북한하고 이렇게 조인을 할 거야라는 어떤 제스처가 나중에 나올지도 모르겠어요. 나올지도 모르겠지만 중요한 건 지금 이미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를 위해서는 한국이 미국에 더 많은 걸 퍼줘야 되는 상황으로 끌고 가버렸어요. 그러니까 키를 미국이 다시 가지고 가버렸어요. 우리한테 있었던 키가 그쪽으로 완벽하게 넘어갔고, 미국은 그냥 이번 기회에 봤지? 우리가 완벽하게 키 찾아왔다? 그러니 미국 주류 언론들은 어떤 반응이야? 오구! 우리 바이든 잘했어, 우쭈쭈, 우쭈쭈! 굉장히 엄청난 외교적 성과를 올렸다고 해서 특필을 하고 있는 거죠. 예. 당연하죠. 뭐 자기 글로벌 대기업들 공장 다 유치해버리고, 유치해서 돌아오고. 그 다음날 심지어 오전에 정의선 현대자동차그룹 회장하고 50분간 단독 회담을 합니다. 근데 거기서 끝난 게 아니에요. 한미 공동 기자단을 앞에 놓고 이 두 사람이 기자회견을 해요. 제가 국제정치를 하면서 전 세계 그 유명한 CEO들도 국가 정상하고 이런 식으로 단독 회담하고 공동 기자회견하는 적을 본 적이 없습니다. 저도 처음 봤어요.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명백히 대한민국의 대통령이 있고 정상이 방문을 하면 사실, 아니 바이든이 무슨 어떤 그룹의 바이어도 아니잖아요. 바이어라든지 CEO가 아닌데 급이 안 맞잖아요. 급이 안 맞아요. 근데 이걸 했단 말이에요. 이거는 뭐냐면 경입장은 완전히 무시당한 겁니다. 이거는 상대국에 대한 결례예요. 우리나라가 국격이 바닥으로 곤두박질 친 겁니다. 완전 무시당한 겁니다. 바이든이 사실 양아치 짓 한 거지. 정말 해서는 안 되는 짓거리 한 겁니다. 그동안에 문 대통령한테 그렇게 대접을 해줘놓고 지금 이거거든요. 이 기사거든요. 단독 회담하고 미국에 50억 달러 추가 투자 통 큰 선물, 이렇게 기자회견까지 했다니까. 단독 회담을 정의선 회장하고 하고.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이러면 기레기들, 그러니까 정상적인 언론이라면 이 부분에 대해서 미국이 한국을 패싱했다부터 시작해가지고 윤석열을 개무시했다. 이건 상대국에 대한 외교적 결례다. 이런 일은 있을 수가 없는 거다. 미국을 까야 돼. 그렇죠. 미국을 까야 될 뿐만 아니라 윤석열도 까야 되고. 당연하죠. 이 정부가 도대체 어떤 식으로 일을 하고 있느냐, 외교가 왜 이렇게 엉망이냐, 이런 비판 기사가 막 쏟아져야 돼요. 왜냐하면 직접적으로 얘기를 하면은 지금 한국의 대통령은 일개 그룹의 회장보다 못한 존재가 돼버린 거예요. 대놓고 그걸 공식적으로 그렇죠. 보여준 겁니다. 정의선 입장에서는 기분이 좋았겠죠. 이재용 입장에서는 배가 아팠을 거고요. 그러나 이재용은 그래도 첫 바다를 만난 건 나니까 이러고 위안하고 있을지 모르겠지만. 근데 뭐 거기 1조 5천억인가? 그거 공장 세워야 된다면서요? 방진복 안 입고. 네, 20조 원 들여가지고 텍사스주에 그거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방진복 안 입고 들어가가지고. 네, 그거는 그렇습니다. 일주일 정도 아까 송 작가님 말씀하셨죠. 네. 그리고 지금 현대 같은 경우에는 13조 원 투자 계획 2025년까지 그거 약속했죠. 그러니까 미국은 다 필요 없고 돈 대주는 게 최고인데, 사실은 문재인 대통령이 계셨을 때는 얘들이 대놓고 이렇게 양아치 짓을 못했어요. 못했죠. 예. 근데 문재인 대통령 딱 그 퇴임하자마자 원래 본색을 다 드러낸 거예요. 그러니까 바이든이 어떻게 이렇게 변했나요? 아니요. 원래 미국 애들은 저렇게 생 양아치였어요. 정말로요. 그렇지. 그러나 그 양아치들을 상대로 말 그대로 격을 끌어올려가지고 맥두가리를 잡아가지고 끌어올려서 격 맞춰. 내가 그 격이잖아
라고 하신 분이 문재인 대통령입니다. 이게 외교예요. 심지어 문재인 대통령이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 얘기를 해가지고 전 세계가 거기에 오케이를 한 거예요. 당연합니다. 미국부터 시작해서 전 세계가 일본만 빼고 국민의힘만 빼고 윤석열만 빼고 뭐 교황청도 한다고 그러지, 바이든도 한다 그러지, 영국 엘리자베스 여왕도 온다 그러지, 북한에서도 하겠다 그러지, 러시아, 중국 다 응원하겠다 했잖아. 이게 뭐야? 대통령 하나 바뀌어가지고 자, 이제 보세요. 바이든이 이런 취급을 했죠. 다른 나라 정상들은 더 할 겁니다. 바이든이 심지어 이런 취급을 했는데, 야, 한국 언론이 화기 때 이런 식으로 비판 기사 1도 안 나오는 거 보면서 다른 나라는 야, 이제 저기 한국 예전처럼 우리가 그렇게 무서워하면서 눈치 보면서 기사 안 써도 돼. 야, 이제 막 까도 되고 우리 막 해도 돼. 실무진들이 아마 제일 고달플 겁니다. 왜? 그들은 제일 먼저 최일선에서 느낄 거거든요. 아이씨, 불과 열흘 전까지만 해도 우리나라한테 이렇게 못했던 것들이 이제 막 함부로 하기 시작. 야, 너네 대통령 바뀌었잖아. 더 이상 문재인 대통령 아니잖아. 니들이 아직도 갑인 줄 알아? 아마 100% 이렇게 나올 가능성이 큽니다. 왜? 바이든이 그걸 취임 11일 만에 미국 대통령을 만난다고 겁나 자랑했죠. 웃기지 마세요. 아니 저기 예. 윤석열이 자랑했죠. 예. 네. 그러니까 윤석열 쪽을 네. 자랑했잖아요. 언론이. 웃기지 네. 마시라고요. 이제 취임 11일 만에 전 세계 만방에 까발려진 겁니다. 한국이란 나라가 얼마나 우스워졌는지에 대해서. 저는 예전에 그 아베가 트럼프 대통령한테 벌벌 맬 때 있잖아요. 네. 막 그 골프 치러 다니는데 그 뒤에서 막 가방 못지 하면서 아베가 막 자빠지고 막 이런 거 있잖아. 네. 그게 생각이 나더라고. 야, 이제 아베 우리가 엄청 비웃었는데 알아서 굴종하는 거나 굴욕 외교를 이렇게 대놓고 하는 거나 이 생각이 들었고. 그러니까 이게 차이점이에요. 미국을 비롯해서 다른 나라의 극우들은 자기 나라에 손해보는 짓을 안 합니다. 근데 일본하고 한국은 자기 나라에 손해보는 짓을 하죠. 미국이 왜 그렇게까지 해요? 예? 미국이 왜 그렇게까지 해? 나는 그게 너무 궁금해요. 이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나? 할 필요가 없죠. 근데 왜? 못 배워 처먹어서요. 아, 못 배워서? 네. 제대로 정신이 바뀌었으면 그런 짓거리 하겠습니까? 거기다가 이제 개무시 당한다는 게 또 뭐가 있냐? 질 바이든 여사가 안 왔어요. 어디로 갔냐? 중남미로 갔네? 에콰도르, 파나마 가가지고 거기 영부인을 만났네? 김건희는 안 만나겠다는 소리입니다. 왜? 왠지 다 알잖아. 온 세상이 다 알고 있잖아. 무속, 그 다음에 뭐 콜걸, 그 다음에 논문 표절, 뭐 경력, 뭐 이런 거 다 알거든. 이 사람 다 알아요. 온 세계 다 안다고. 근데 만약에 질 바이든 여사 와가지고 김건희하고 막 화기애애했다? 아휴, 그거는 미국 영부인. 질 바이든 여사 입장에서는 근데 쟤랑 같이 사진 찍으면 평생 그 사진이 남는 거잖아요. 역사에 남는 거잖아요. 우리나라 박제네. 오 마이 갓! It's terrible! 끔찍해! 이거 바이든은 어쩔 수 없이 자기가 얻을 게 있고, 그리고 선거에 중요하게 쓰이기 때문에 온 거고, 질 바이든 여사 안 오죠. 근데 심지어 생각해보면, 문재인 대통령이 미국 갔을 때 질 바이든 여사 안 온다고 했거든요? 그래서 언론들 또 지랄을 했거든? 근데 왔어? 와가지고 인사를 하고 갔어? 꼭 만나 뵙고 싶었다고? 이게 진짜 차이입니다. 이게 진짜 큰 차이예요. 아니 근데 너무 심하네 진짜. 우리나라를 너무. 아니 이제 그러니까 두 가지 감정이 드는 게, 그래 김건희 윤석열은 무시당할 만하지 이 생각이 들다가도, 아니 그래도 우리나라 대통령하고 저기 영부 아니 근데 이런 저기 원래 정상 네. 외교할 때 뭐 이렇게 원래 부부 동반으로 하는 모임인데 질 바이든 여사가 그때 저는 뭐 일하는 여성으로서 어떤 이미지 메이킹도 있고 본인의 맞아요. 어떤 그런 걸로 뭐 양해를 구하고 미리 빠지는 거면 괜찮은데 이런 식으로 그냥 아예 왔어. 처음부터 우리는 저기 그냥 혼자 갈 왔어. 거야 그러면은 사실 거기에 명신이가 나타나면 안 되는 거였어요. 그렇지. 근데 또 나타났어. 네, 그게 문제였어요. 사실은 나타나면 안 되는 거였어요. 왜냐하면 명백히 전달했거든요. 우리는 안 만날 거다라고 얘기를 분명히 했는데
그거를 안 지킨 거는 명신이 쪽이죠. 그렇죠. 네. 그래서 제가 지금 생각해요. 만약에 이제 경이 계속 대통령 그러면서 기레기들이 뷰티풀이라고 얘기했다고 그걸 또 뭐 메리드업 뭐 아. 하고 뭐 신발을 내가 골라줬네 뭐 바이든이 뭐 그런 기사나 쓰고 있고 그런 기사를 포털 메인에 하루 종일 올려놓고 있는 게 우리나라입니다. 쪽팔리는 줄 몰라. 이거 쪽팔리는 줄 알아야 돼요, 진짜. 근데 저는 너무 짜증이 나는 게 지금 우리는 이게 어떤 의미인지 알고 정상회담이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알기 때문에 너무 화가 나잖아요. 근데 언론에서 어떻게 보도할까 오늘 아침에 봤는데 국격 상승이라는 거예요. 어딜 봐서 국격 상승이냐. 그리고 이제 근거들을 대는 게 뭐 바이든 대통령이랑 굉장히 친근한 얘기를 했다. 뭐 반려동물 얘기도 트고 그래 뭐 계획이하고 개인사 뭐 얘기를 하고 그랬다는 했다더라고. 식으로 보도를 하더라고요. 이게 정작 기자 하긴 기레기긴 하죠. 아니 근데 그래, 아무리 생각해봐도 일하는 관계잖아요. 네. 일하는 파트너로 만났다. 바이든하고 윤석열하고. 그러면 그래 그런 계획이 했다 칩시다. 그래 좋다. 그래 친해졌다 칩시다. 그거 우리가 얻은 게 뭐냐고. 없다니까. 저기만 다 가져갔어요. 우리는 아무것도 못 얻었어요. 얻은 게 있죠. 국제호구라는 타이틀? 국제 호구가 됐죠. 언제까지 저희 이렇게 스트레스. 아 근데 진짜 내가 볼 때는 앞으로 아까 말씀하셨듯이 대통령 다른 나라 정상들이 윤석열을 이렇게 대할 것이다. 오케이 이렇게 될 것 같고 영부인들이 만약에 올 경우가 있다면 올까? 저는 안 올 것 같아요. 안 옵니다. 절대 안 김건희가 어딜 가면 만나줄까? 그거는 잘 모르겠어. 근데 다른 나라 영부인들도 몰라 뭐 우리보다 모르겠어. 아무튼 아니 만날 쪽은 그쪽이죠. 어디? 제가 그랬잖아요. 취임식에 올 사람들 아프리카도 있고 뭐 이런 데 온다라고 얘기했잖아요. 네. 네. 아마 정말 부부 동반으로 정상 외교를 할 나라들은 제가 봤을 때 제대로 없다. 된 나라는 없다. 별로 없다. 제대로 된 나라는 없다. 훨씬 우리보다 후진국이거나 독재 국가거나 뭔가 꾸리꾸리한 나라들, 그런 나라들 이외에는 소위 말해서 선진국이라고 하는 앞서가는 나라들, 선도 국가들이라고 하는 나라들은 절대 부부 동반 정상 외교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영부인 안 한다며. 안 한다는데 저쪽 영부인도 안 하는데 왜 와가지고 장갑 끼고 악수를까지 해. 그 화면을 봤었어야 돼서 저는 내 눈 이랬는데 어쩔 수 없이 봐야 됐어요. 제가 사실 여기서는 이렇게 막 욕하고 흥분한 모습을 보이지만 제가 KBS나 MBC를 가면 제 목소리만 들으시면은 저라는 생각을 못 하시잖아요. 이건 뭐냐면은 때와 장소에 맞게 저도 사실은 격을 지킨다라는 의미거든요. 여기서는 격이 없이 하는 거지만 그렇죠. 딴 데 가서는 그쪽에서 요구하는 격을 지켜서 합니다. 그건 무슨 의미냐? 이게 참 사람이 몸에 그런 게 배어 있는 것도 참 중요하고 그걸 구분하는 것도 참 중요한데 바이든 대통령 앞에서 보통 영부인들이 얘기를 하거나 할 때 보셔서 아시겠지만 이 여유 있는 몸과 이게 사실 몸을 흔든다거나 이러는 거는 있을 수 없는 일이거든요. 그렇죠. 그 자체가 굉장히 천박해 보이는 행동이에요. 이상하잖아. 왜 영부인이 몸을 흔들어? 근데 그 하면 내 눈 안 보기 잘했네. 이게 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이게 그냥 몸에 배어 있더라고요. 웃으면서. 그래서 보면서 되게 소름 끼쳤는데 그게 제 눈에 보일 정도면은 거기 있는 따라간 사람들은 다 외교 봤죠. 사절들은 다 한두 번 이러면서 그런 기사가 왜 나왔는지 알겠네. 뭐 이런 르몽드 기사가 왜 나왔는지 알겠네. 뭐 이렇게 생각하겠죠? 그거를 눈으로 확인하는 순간이었고 저는 이래서 사람이 어떤 환경에서 나고 자랐고 어떤 삶을 살았는지가 정말 중요하구나. 그 중요한 순간에 그런 모습이 나오는 걸 보면서 사실 저는 되게 경악했거든요. 그게 약간 본성이잖아요. 그렇게 그냥 그런 자기도 아마 살았잖아요. 몰랐을 거야. 아니 몸에 배웠으니까. 그렇게 하는지 몰랐을 거야. 근데 하고 있는 거지 자기가. 그렇죠. 뭔가를. 진짜 흔들흔들이
아니 저는 되게 충격적이었어요. 왜냐면 저는 직업이 그거니까 맨날 다른 나라 정상들도 만나는 거 보고 하는데 그런 모습을 본 적이 없어요. 저도 한 번도 못 봤습니다. 저는 지금도 안 봤는데 앞으로도 안 볼 예정이지만 진짜 한 명만 보는 걸로 하죠. 나만 봐야 되나요 혹시? 안 안 가요? 안 본 눈으로 나쁜 것들. 아 정말 충격적이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제가 말하는 게 너무 궁금하면은 아우 싫어. 한 번만 눈 베리면 되는데 안 예. 볼래. 아니 찾아보십시오. 에이 뭘 그렇게까지 했겠어. 의심스러울 수도 있잖아요. 예, 직접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